이 책은 수학자이자 퀀트 데이터 분석가로 일한 캐시 오닐이 썼다. 대량 살상 무기는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무기와 같은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다. 재치 있게 이 단어를 비틀어 만든 대량 살상 수학 무기는 핵폭탄처럼 물리적인 파괴력은 없지만 전지전능한 빅데이터 예찬이 만연한 오늘날 세상에 수학 알고리즘으로 결정되는 빅데이터 세상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잘 보여준다. 수학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기술이다. 컴퓨터 기술은 빠른 연산 처리와 싼 저장 장치를 찾아 빛의 속도로 발전했다. 인간은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갖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SNS, 쇼핑몰, 포털에서 우리의 디지털 행적을 기록하는 데이터가 24시간 쉬지 않고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아이들의 학교 성적과 생활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부모와 공유된다. 2007년 워싱턴 DC 시장으로 취임한 에이드리언 펜티는 지역 고등학교 학생의 졸업률이 절반밖에 되지 못하는 사태를 해결하려고 한국계 미국인 미셸 리를 워싱턴 교육감 자리에 앉혔다. 교육 당국은 부진한 교사들 탓에 학생들의 성적이 부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악의 교사들을 걸러내는 교사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무능한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친분 때문에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사에 대한 평판 점수보다 이전 학년 대비 수학과 영어 평가 점수 상승률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했다. 매우 일리가 있어 보이는 이 알고리즘의 희생자 중 한 명은 세러 와이사키였다. 그녀는 교장과 학부모에게 최고의 교사라는 찬사도 받았지만 새로 맡은 학생들이 전 학년에 비해 형편없는 평가 성적을 받는 바람에 대량 살상 수학 무기 알고리즘인 WMD에 의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진실을 추적해보면 전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지난 학년 매우 많은 학생의 답안이 정답으로 고쳐 표기된 흔적이 있었고 학생들은 현재 실력보다 매우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기로 경기가 좋지 않던 당시에 담당 교사들이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생 답안을 고쳤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녀가 이런 근거로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해도 WMD 알고리즘만 바꿨을 뿐 결과를 뒤집지는 않았다. 결국 그녀는 직업을 잃었고 학교는 좋은 교사를 잃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WMD가 중심에 있었다. 저금리를 기조로 주택건설 붐이 일자 가파르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금융권에서는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저당증권에 포함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다양한 주택저당증권에 포함되어 판매되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은 막대한 수수료 때문에 불량 금융상품에 A등급을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영업사원들은 수학자들이 만든 금융상품 알고리즘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안전한 상품이라고 믿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둘러싼 시장이 과열되면서 애초 3조 달러가 20배인 60조 달러로 뻥튀기 되었다. 결국 수학은 쓰레기 같은 대출 채권의 가치를 몇십 배로 부풀리는 데는 재주가 있었지만 그 위험성을 해석할 줄 몰랐다. WMD의 횡포로 몇몇 금융기관이 파산하면서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 알고리즘의 반대편에 집과 일자리를 잃고 절망에 빠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있었다. 1983년 미국 시사잡지 US 뉴스는 1800개 미국 대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우수성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실 대학 평가를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학습, 행복, 자신감, 우정 등을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US 뉴스가 선택한 것은 교육 우수성과 상관이 있어 보이는 대리 데이터다. SAT 점수, 학생 대 교수 비율, 신입생 잔류율, 졸업 비율 등이 그것이다. 1988년 이러한 대리 데이터를 활용한 대학 순위 발표는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곧 부정적인 피드백이 잇따랐다. US 뉴스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교수나 학생 모두 가기를 꺼리면서 이 순위가 대학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이류시사주간지가 정한 15가지의 대학평가 항목은 전국적인 표준으로 자리매김했고 엄청난 WMD가 되어버렸다. 물론 기부금 평가 항목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대학들이 막대한 기부금을 끌어모으고 이 돈으로 대학 시설을 개선한 것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 대학 행정관들은 자기 대학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US 뉴스가 제시한 항목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높은 SAT 점수를 받기 위해 SAT에 재응시하는 학생의 응시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것과 같은 전에 없던 양상도 나타났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임시직도 취업에 포함하는 거짓 통계 자료도 작성됐다. 반면 평가 항목에 학비가 빠져 있었고 대학은 그 덕에 1983년부터 2013년까지 학비를 5배까지 올릴 수 있었다. 영리대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하다. 그들은 이민자, 사회의 취약계층과 같은 소득 하위 40% 미국 가정에 WMD를 활용한 정교한 마케팅을 펼쳤다. 그들이 돈을 더 벌고 가난을 탈출할 유일한 방법은 교육이라고 세뇌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온라인 행적을 거의 완벽하게 추적하는 구글 광고, 텔레마케팅, TV 광고와 같은 온 오프라인 광고 기법이다. 광고에 낚인 희생자들은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립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그들은 기꺼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가난의 늪은 더 깊어만 갔다. 그리고 이런 가난이 범죄가 되는 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프레드 폴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현실판 범죄 예측 알고리즘이다. 미국 경찰들 역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모든 지역을 순찰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런 종류의 WMD는 경찰에게 우범지대가 어딘지 예측해 효율적으로 순찰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 범죄 예측 모형에 문제가 있다. 범죄는 살인, 방화, 폭행 같은 일군 범죄뿐 아니라 불황죄, 청소년 음주 등 가벼운 이군 범죄도 존재한다. WMD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만약 중범죄 예방을 위해서 가난한 동네를 순찰하다가 중학생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들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경찰의 본분이다. 그런데 이 많은 경범죄 데이터가 다시 WMD로 피드백되면 WMD는 자연스럽게 다음 순찰 지역으로 경범죄 지역을 추천한다. 가난하거나 흑인과 히스패닉이 많이 사는 곳 말이다. 수학 모형이 피부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피부색과 지역에 따라 소득 수준이 확연히 갈리는 미국에서 WMD는 경찰이 이런 지역을 집중 순찰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는 가난 자체가 범죄가 된다. 사실 이것은 공정성과 효과성의 문제이다. 막대한 경범죄를 데이터에 포함하면 어쩌면 중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경찰의 순찰을 받은 가난한 지역에는 경범죄로 인해 감옥이 넘치게 된다. 만약 부촌과 가난한 지역을 공평하게 순찰하면
부촌에서는 벤츠 자동차를 이중 주차하고 내리기를 거부한 사람, 무단횡단하는 사람, 산책하던 강아지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시민이 체포될 것이다. 부촌에서도 범죄 데이터가 늘어나면 WMD는 부촌 지역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 시스템과 WMD는 효율성에 탈을 쓰고 가난한 지역을 더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 효율성은 구직시장에서도 문제가 된다. 19세기에 잠깐 유행한 골상학은 환자의 두개골을 손가락으로 만져보면서 성격과 운명을 추정하는 학문이었다. 사이비 과학자들은 골상학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자신이 개인적으로 관찰한 자료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평가했다. 골상학자들이 갖고 있던 경험적인 데이터는 골상학이 진리라는 믿음을 스스로 심어주었다. 사실 빅데이터도 골상학과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인적성 검사와 이력서는 회사에 맞지 않는 사람을 거르는 방법이다. 회사는 종종 알고리즘의 힘을 빌려 바로 퇴사할 만한 사람을 가려낸다. 우선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높은 상관관계로 회사를 떠날 확률이 높다. 기업은 인재를 찾기 위해 명문대학 졸업장과 유명인사의 추천뿐 아니라 다양한 상관관계를 찾아 유능하고 충성도 높은 직원을 찾는 알고리즘을 개선해왔다. 예를 들어 한 소프트웨어 회사는 특정 유능한 프로그래머 집단이 한 일본 만화 사이트를 자주 방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당신이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프로그래머라면 가산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유능한 개발자는 저녁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거나 독서 토론에 참여하느라 이런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알고리즘은 아직은 오프라인 활동까지 추적하지는 못한다. 이런 채용 알고리즘이 공식화되고 일반화된다면 이건 역시 잠재적인 WMD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수많은 데이터에서 일반화된 패턴을 발견하기 원하는 WMD는 개성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렵게 회사에 입사해도 직원들은 평가 모형이라는 횡포에 시달리게 된다. 스타벅스같이 고객을 대면하는 업종은 클로프닝이 일상이다. 클로프닝은 상점이나 카페 종업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매장 문을 닫고 퇴근한 다음 불과 몇 시간 후에 다시 출근해서 매장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스타벅스의 일정 관리 소프트웨어는 최고의 효율성을 찾아 직원들에게 들쭉날쭉한 근무 일정을 제시한다. 빨라야 일주일 전에 자신의 근무 일정을 알게 되면서 스타벅스 파트너들은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매니저들은 주어진 수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런 일정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생산성을 점소화하는 WMD의 횡포가 이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들은 개인을 점소화하기 시작했다. 신용평가 점수가 그것인데 취업과 대출 그리고 사랑까지도 결정짓는다. 이 점수는 당신의 SNS 활동 이력, 휴대전화 요금 납부 명세, 학자금 대출 이력 등 일상의 모든 활동을 데이터로 사용해 신용을 매긴다. 신용카드사는 특정 상점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연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패턴을 발견하자 이 상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의 카드 한도를 축소했다. 물론 고객에게는 이런 반구의 설명도 없었고 한도 축소로 인해 당사자는 경제적 고통을 당했다. 대출업이 P2P로 확장되면서 랜딩클럽과 같이 개인의 모든 인터넷 활동 정보까지 모아 비밀스러운 알고리즘으로 대출 이자를 결정하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이제 더는 대출 담당자 앞에서 인정에 호소하는 눈빛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험사도 마찬가지 방향으로 변신하고 있다. 나의 건강 정보는 이미 공공재다. 만약 당신이 미셸린에 근무한다면 건강관리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
목표 혈압, 포도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1,000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페이스북 마케팅이 대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미 수많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데이터는 발생하는 순간 과거이다. 단지 그것을 코드화할 뿐이다. 우리의 미래까지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학 알고리즘에 맡길 수는 없다.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는 반드시 피드백 과정을 거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회적 약자를 만들지 않게 된다. 또한 수학 모형으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을 감사해야 한다. 경찰들이 경범죄 청소년들을 쫓아 뛰어다니는 동안 이해하기 불가능한 수학 모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품으로 만든 금융가들은 세계 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고도 감옥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페이스북이 빅데이터와 수학 모형으로 대선을 좌지우지하는 동안 누구도 그들의 불공정성을 개선하지 못했다. 일터에서 기계 부품처럼 취급당하고 가난한 사람은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직원은 배척당하는 것은 모두 WMD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런 수학 모형을 고안하고 받아들인 것 역시 인간이다. 활짝 열린 데이터의 시대에 공정과 책임을 수학 모형에 불어넣은 것 역시 인간의 몫이다. 데이터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수학과 컴퓨터가 존재하는 한 이것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의무 역시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것이 또 다른 WMD의 탄생을 막는 가장 훌륭한 길이다.